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단도 후퇴도 지체의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방관과 안일, 여행과 기적을 바라며 공론과 파쟁으로 끝끝내 국가를 쇠잔케 한 혼역의 과거를 뒤풀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64년 10월에) 있었던 제5대 대통령 선거는 비교적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그 증거가 군인표가 윤보선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쏠렸다는 점입니다. 군인 가족들이 많이 몰려 사는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선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보다 2배나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 비율은 강원도 전체의 표수가 박정희 약 38만 표, 윤보선 약 46만 표였던 것과 비교해서도 군인표가 더 반박 성향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박정희 후보의 고향인 경북 선산군에서는 박정희 표가 윤보선의 약 5배였습니다. 충청도 표는 윤보선 지지로 더 많이 쏠렸지만 김종필의 고향인 부욕은 표는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쪽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이 선거의 표 흐름은 남북과 도농의 이중 단충 구조였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남부지방과 전국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박정희 편에 섰습니다. 전국 도시지역과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북부지방 사람들은 대체로 윤보선을 찍었습니다. 이 선거의 가장 큰 주제가 된 사상 논쟁은 휴전선과 가까워 반공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의 주민표를 윤보선 후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과 언론의 영향력이 쉽게 전달되는 도시에서 윤보선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존하고 혁명정부의 중농정책에 공감하던 농촌지역에선 박정희가 유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63년 12월 17일에 열렸던 제5대 대통령 취임식, 박 대통령의 취임사 첫머리입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단군 성조가 천혜의 이 강토 위에 국기를 닦으신 지 반말년, 연면이 이어온 역사와 전통 위에 이제 새 공화국을 바로 세우면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나의 신명을 조국과 민족 앞에 바칠 것을 맹세하면서 결의가 쌓은 이 성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동포들이여,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보람있는 이날에 조국을 보존하기에 생명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충룡스러운 전몰 장병,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인 4월 혁명의 영령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한편 나는 국내외로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의 중책을 맡게 되며 그 사명과 책무가 한없이 무거움을 깊이 동감하고 자주와 자립과 번영의 내일로 향하는 민족의 우렁찬 전진의 대호 앞에 결의의 충성스러운 공복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시아의 동력해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는 한반도에 선조의 거룩한 창국의 뜻을 받들어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배달의 결의가 5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이 땅이 바로 우리들의 조국입니다. 한필죽기 이 민족의 가슴 속에 붉은 피 용솟음 치는 분발의 고동과 약진의 맥박은 결코 멈추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반세기의 고된 역정은 밟았으되
일본 제국주의에 항쟁한 3.1 독립정신은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였고, 투철한 반공의식은 6.25 동란에서 공산 침략을 분쇄하여 강토를 보위하였으며, 열화 같은 민주적 신념은 4월 혁명에서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였고, 이어 5월 혁명으로 부패와 부정을 배격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되찾아 오늘 여기에 우람한 새 공화국을 건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면한 현실은 결코 목적지 도달의 안도가 아니며 험준한 노정의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4월 혁명으로부터 비롯되어 5월 혁명을 거쳐서 발전된 1960년대 역사의 필연적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조국의 근대화를 촉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조성된 계기를 일실함이 없이 성공적으로 이 과업을 성취시키는 데 범국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3.1 정신을 받들어 4.19와 5.16의 혁명 이념을 계승하고 당위적으로 제기된 바 민족적인 모든 과제를 수행할 것을 목표로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일대 혁신운동을 제창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에 범국민적 혁명 대열의 적극적 호응과 열성적인 참여의 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는 군사문화의 실천력과 민간문화의 명분론이 대결한 장이었습니다. 박정희 후보는 이 선거를 구정치인과 공화당에 의해 대표되는 새로운 피의 대결이라고 선언했죠. 다음에 이어지는 취임사 대목은 10월 13일 수원과 인천에서 있었던 마지막 선거 유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날 박정희 후보는 지금 여건으로는 누가 집권해도 당장 잘 살게 할 수가 없다면서 내가 집권하면 여러분에게 근면과 내핍, 피땀 흘려 일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권자인 국민을 향해서도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피땀 흘린 노력에 지불 없는 진보와 번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시대, 전환의 시점에 서서 치욕과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의 세대에 생존하는 우리들의 생명을 건 희생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내 조국, 내 민족의 역사를 뒤덮은 퇴영의 먹구름은 영원히 거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 안정을 목표로 대혁신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개개인의 정신적 혁명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민은 한 개인으로부터 자주적 주체의식을 함양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자립자조의 정신을 확고히 하고 이 땅의 민주화 번영, 복지사회를 건설하기에 민족적 주체성과 국민의 자발적 적극 참여의 의식, 그리고 강인한 노력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불의와의 타협을 배격하며 부정, 부패의 소인을 국민 스스로가 절개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정치적 역량에 그에 유능한 정부라 할지라도 국민 대중의 전진적 의욕과 건설적 협조 없이는 국가사회의 안정도 진보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들의 최대의 적은 상대 정적이나 대립 정당도 아니며 바로 비협조와 파쟁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혁신운동의 정치적 목표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정화운동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정치활동 양상을 시연하고 국가 공동목적을 위한 협조의 전통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단도 후퇴도 지체의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방관과 안일, 여행과 기적을 바라며 공론과 파쟁으로 끝끝내 국가를 쇠잔케 한 권역의 과거를 뒤풀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 운영의 역사가 얕다거나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막중한 부담과 희생을 지불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다시 강력 정치를 빙자한 독재의 등장도 민주주의를 도용한 무능 부패의 재헌도 단연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서도 성서를 읽는다는 명목 아래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적 의미는 다수의 농민과 진보, 개혁, 좌파 세력의 지지를 얻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근대화 세력이 지주계층의 지지를 모은 윤보선의 보수적 정치 세력을 눌렀다는 점입니다. 군인 엘리트가 부국 강병론의 국가주의에 기초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역사의 흐름을 이끌도록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은 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근대화 작업이 우리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역사관을 매개로 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과거에 대한 해석을 일관성 있게 연결시킴으로써 전략과 정책에 심도를 더하고 국민들을 동원하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가 지녔던 혁명적 역사관의 핵심은 한민당과 민주당 계열의 윤보선 세력을 조선조 양반 문민정치의 생리, 그러니까 당파성, 사대성, 위선적 명분론을 이어받은 봉건적 잔재, 즉 수구적 정치 세력으로 본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주체 세력을 근대적 국가 엘리트라고 규정한 뒤에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봉건적 정치 세력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에 기초한 진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근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봉건적, 사대적, 파당적 정치 세력으로 규정했던 구 민간 정치 세력이 서구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주창자라는 명분을 확보하여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근대화되어야 할 수구 4대 세력이었지만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민주투사로 비쳤습니다. 그 결과가 윤보선 후보의 많은 득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5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일단 박정희 주도의 근대화 세력에게 국정의 고삐를 넘겨주었지만 민주주의 요구 세력에게도 엇비슷한 지지를 보냄으로써 강력한 견제장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견제장치로 해서 때로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반발하고 때로는 경멸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국가를 이끌게 됩니다. 새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국민 앞에 군림하여 지배하려 함이 아니요 결여 충복으로서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시달리고 피곤해 지쳐가는 동포를 일깨워서 용기를 돋구어주며 정의 깊은 대중의 보수로서 격려와 인원과 설득으로서 분열과 낙오 없는 대오의 향도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지어준 몽해를 성실히 메고 이끌어 나감으로써 고난의 가시밭을 헤쳐서 새 공화국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를 보호하는 데 더욱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평면적 종다수식 의결 방식을 근거로 만능 우월의식에서 독선과 횡포를 자행하거나 소수의 의사를 유린할 때 이 나라 민주주의 전도에는 또 다른 비극의 씨가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일방
진부한 관록이나 허맹한 권위의식에서 대국을 망각한 소화병적 도발로 정쟁을 벌이고 전국을 어지럽게 하며 사회를 혼란시킨다면 이 나라는 또다시 역사의 뒤로 후퇴하는 슬픈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제와 책임을 수반하는 민주적 정치 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대중의 이익에 벗어나는 시책이나 투명치 못한 정치적 처사에 대하여는 정당한 비판과 당당히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인과 새 정부는 정치적 행동 양식에 있어서 보다 높은 윤리적 규범을 확립하고 극렬한 징호감과 극단적 대립의식을 불식하고 여야의 협조를 통해서 의정의 질서와 헌정의 상규를 바로잡을 것이며 유혈 보복으로 점철된 역사적 악유산을 청산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한 복수정당의 발랄한 경쟁과 신사적 정책 대결의 정치 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세기의 초엽으로부터 시작된 험난한 역정과 살벌한 시류, 일제의 병합과 40년의 식민지 통치, 종전과 더불어 밀려온 퇴폐한 외래 풍조의 급격한 침투, 육려 전란과 혼돈, 궁핍 속에 두 차례 겪는 혁명, 이 오역된 반세기는 이 나라 사회의 전통적 미풍과 양속을 짓밟아버리고 도인은 타락되고 사상 분열과 정치적 대립, 그리고 사치와 낭비, 허영과 안일, 반목과 질시 속에 사회는 만성적으로 불안하여졌으며 민심은 각박해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혁신운동은 대중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사회적 청조운동의 새 물결을 이끌어들여서 이 모든 오염과 악풍을 세조하고 선대가 평화 속에 이루었던 전원적 향토를 되찾아서 선린과 융화의 새 사회 건설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의와 건전한 상식이 지배하며 노력과 대가가 상등하는 균형 잡힌 사회, 성실한 근로만이 영예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수 계층의 효도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 개인의 자각과 책임, 그리고 상호의 타협과 관용을 통한 사회적 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은 질서 속에서 살며 정부로부터의 시혜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며 때늦은 후회 이전에 현명하고 용감하게 권리의 자위를 도모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국적 안목과 이성적 동찰로서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약 15만 표 차로 윤보선 후보를 물리쳤다. 그중 전남 북에서만 약 35만 표 차이로 이겼다. 박정희 후보가 호남에서 대승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지역의식을 뛰어넘게 만든 더 큰 명제가 표의 흐름을 결정했을 것이다. 당시의 지역의식은 정치인들의 본격적인 선동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지금처럼 심하지도 않았다. 그 명제란 근대화냐 민주화냐, 민족적 민주주의냐 서구식 민주주의냐, 4대냐 자주냐, 국권이 우선인가 인권이 우선인가, 경제 발전인가 정치 발전인가로 요약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양대 흐름이었다. 이 역사적 명제를 놓고 우리 국민들은 슬기로운 선택을 했다. 15만여 표 차로 권력을 박정희의 근대화 세력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민주화 세력에게는 정신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이는 양대 세력이 대한민국이란 울타리 안에서 서로 견제, 경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성 경쟁을 벌이도록 한 셈이었다. 그런 점에서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린 5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현대사의 진로와 주인공을 결정한
역사적 선거였다. 다음은 1963년 12월 17일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제5대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취임사 부분 마무리 부분이다. 질서와 번영 있는 사회에 영광된 새 공화국 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다시는 퇴행과 빈곤이 없는 내일의 조국을 기약하면서 나는 오늘 사랑하는 동포 앞에 다시 한번 민족의 단합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국의 근대화라는 막중한 과업을 앞에 두고 불화와 정쟁과 분열로 정체와 쇠잔을 뒤풀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화와 협조와 단합으로서 민족적인 공동의 광장에서 새로 대오를 정비할 것인가 하는 촉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핏줄기의 결에 우리는 이미 운명을 함께한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파쟁과 혼란으로 표류와 난파를 초래하는 것도 협조와 용기로서 희망의 비 안에 빛을 띠는 것도 우리들 스스로의 결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단과 용맹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새 공화국 탄생의 성전에 임해서 이날의 환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소원해 가기 쉬운 북한에 있는 1천만 동포의 노예 상태에 대해서 이 땅에서 자유를 향유하는 우리들의 경각을 높이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인과 새 정부는 안으로는 하루속히 건실한 경제사회적 토대를 이룩하고 현 군사력의 유지와 발전을 포함한 단합된 민족의 힘을 결속할 것이며 밖으로는 유엔과 자유우방 그리고 전 세계 자유애호 인민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여 여하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항 승리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과 민족 진영의 내실을 기해서 우리의 수관인 민족 통일의 길로 매진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일일이 논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를 비롯한 난국 타개의 숙제는 이미 공약을 통해서 자청한 바 있으며 신정부는 이를 위해서 능률적 태세로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입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의 해결 그리고 민족 자립의 지표가 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합리적 추진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서 여야 협조와 정부 국민 간의 일치 단합된 노력으로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인내와 자중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나가는 근로정신의 소박한 생활인으로서 돌아가서 항상 성급한 기대의 이면에는 허명한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착실한 성장을 꾀하는 경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람한 새 공화국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혼돈과 방황에서 우리 모든 국민은 결연히 일어서서 생각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 협조하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자세로서 희망에 찬 우리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끝으로 하나님의 가호 속에 탄생되는 새 공화국의 전도에 영광이 있기를 빌며 이 식전에 참석하신 우방 여러 나라의 신우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애국동포 여러분들의 건투와 행운이 있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